네, 안녕하세요. 무료 캠 소프트웨어인 메이커캠을 소개해드릴 유스마일링이라고 합니다. 어, 본 강의는 2.5D CNC 가공을 위한 강의로서 3D 가공은 별도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CNC나 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 많이 수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소프트웨어는 무료이기 때문에 또 온라인 기반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연결하여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프라인으로도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본 강의를 전체 수강하신 분께서 성함과 그리고 이메일 그리고 인증 캡처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후 요청하신 메일로 메이커캠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개를 드리자면 인터넷 브라우저에 makercam.com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이동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메이커캠 화면이고요.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연속되는 강의에서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선적으로 캠이 무엇이고 CNC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본인만 알고 있죠. 본인만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제품이라든가 어떤 형상화 시켜서 사용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스케치나 아니면은 어떤 구두로다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문서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컴퓨터가 많이 발전되었고 많이 기능이 매우 좋아졌기 때문에 산업 쪽에서는 캐드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혹시 오토캐드라는 것을 들어보셨는지도 모르겠지만 도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캐드라는 게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라고 해서 설계를 도와주는 컴퓨터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는 사람이 하던 걸 컴퓨터가 많이 도와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이디어 형상을 컴퓨터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고요. 이것을 형상화 시킨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음 단계로는 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보면 메이커 캠이 있죠. 캠이라는 건 컴퓨터 에이디드 매뉴팩처링이라고 해서 제조를 도와주는 컴퓨터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CAD에서 만들어진 지오메트리 형상을 기계 공구나 아니면 기계 툴패스로 이렇게 명령어로 이렇게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구가 지금 보시면 이게 선으로 되어 있죠. 이런 것을 계산해서 가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계산하면 실수가 있고 또 엄청 큰 규모의 그 계산할 게 있으면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겠죠. 컴퓨터로 하면은 빨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음 단계 넘어가면 CNC라는 게 있습니다. CNC라는 건 컴퓨터 뉴머리컬 컨트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계산된 툴패스를 가지고 이 2D나 3D로 CAD로 만들어진 아이디어의 그 형상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겁니다. 보시면 그래서 그 제거하는 기계를 컨트롤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측에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이것이 머신 센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게 CNC 선반, CNC 터닝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산업용으로도 많이 쓰이죠. 사람이 여기 서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오퍼레이터가 이 컨트롤 패널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 이 스핀들 모터가 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면으로 된 재료를 가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봉 같은 거를 가공할 때는 이런 동그란 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척의 동그란 형 단면에 재료를 물리고 여기 공구대가 있거든요. 공구대가 이렇게 가공을 하게 됩니다. 얘는 회전을 하고 얘는 왔다 갔다 가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두 개는 스핀들의 방향의 차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 보통 전문적으로 이렇게 산업용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을 아니면 일반 분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어떤 제품을 만드시겠다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게 CNC하고 그 다음에 3D 프린터, 레이저 가공이 있습니다. 물론 셋 다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왜 CNC를 소개를 해드리냐? 첫 번째로 3D 모델링을 컴퓨터에 의해 정확한 치수로 가공이 가능하다. 그래서 물론 이 세 개 다 컴퓨터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단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레이저 가공은 3D가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재료, 목재, 금속, 플라스틱, 석고 등을 가공할 수 있음인데 CNC 같은 경우는 금속도 깎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다 깎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공구하고 그다음에 스핀들의 그 용량이 커야겠지요. 출력이 강해야 되고, 두 번째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필라멘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FDM 방식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는데 필라멘트가 한번 오면 여기서 한번 열소로 한번 히터로 한번 녹여주게 되죠. 녹이 육융된 상태에서 층층이 쌓으면서 이제 또 여기서는 밑에서 냉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쌓아 올리면서 형상을 만들어오기 때문에 이 히터에 녹고 빨리 식는 그런 필라멘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3D 프린팅 같은 경우는 재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레이저 같은 경우도 금속을 가공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 금속이 아닌 비금속을 가공할 수 있는 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뭐 CO2 가스 같은 경우를 따로 써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죠. 세 번째로는 다축 가공으로 복잡한 형상의 제품을 대량으로 반복 가공이 가능함. 당연하겠죠. 똑같이 G코드를 만들어서 재료하고 기계를 세팅해주면 계속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무한적으로.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가공 후 표면이 미려하여 기본 다듬지로 부분 간의 조립이 잘 됨.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이 표면을 접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매끈하진 않죠. 후가공을 해주게 되고, 레이저 가공 같은 경우도 판재를 주로 가공하게 되는데 자세히 보면 첫 번째가 두께가 좀 두꺼운 판재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가 한번 처음에 1차적으로 표면에 닿을 때 열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겠죠. 두 번째로 점점 들어가서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단면이 이렇게 V자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른 거하고 이제 조립을 했을 때 간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많이 다시 후가공을 해야 되고요. CNC 같은 경우는 거의 공차를 어느 정도 남길 것이냐 재료에 그에 따라서 또 재료로 공구로 어떤 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뭐 황삭, 정삭, 그다음에 잔삭 있죠. 잔삭까지 하게 되면 거의 표면이 깨끗하게 나오죠. 거의 이런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다른 제조법에 비해 인체에 안전한 제품을 만들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주방용품, 육아용품. 그래서 보통 보면은 3D 프린터 한 번 넣다가 다시 만든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컵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3D 프린터로 후가공을 해서 컵을 들고 다닌다라는, 그걸 사용하는 사람을 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레이저 가공 같은 경우도 조금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제 기준에는 CNC 같은 경우는 뭐 원목을 CNC로 깎아서 거기다가 뭐 물을 마실 수는 있겠죠. 예, 물을 세척을 해서 한 다음에, 그래서 CNC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안전하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아까 레이저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판이 있으면 여기서 레이저를 만들어내는 에너지 그 장치가 있죠. 레이저로 해서 반사경이 있습니다. 빛을 반사를 해서, 간략하긴 한데 원래는 두 초점으로 높이하고 이런 걸 세팅을 해서 정확하게 쏘는 겁니다. 방향, 기본적으로 레이저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간단하게 레이저 빛이 와서 쏘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나무판이다, 목재다, 그러면은 첫 번째 이쪽에서는 열이 많이 소비가 되죠. 이쪽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점점 약해지면서 여기서는 어, 단면이 이렇게 V자 형성이 됩니다. 이게 타버리는 거죠. 레이저는 기본적으로 태우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레이저는 단면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서로 붙이게 되면 여기가 간섭이 생기게 되죠. 뭐 그러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이렇게 단면 하기 때문에 서로 여기가 닿게 되죠. 조립이 안 되죠. 여기를 사포로 하든 뭐로 하든 뭐 연마기로 이렇게 다듬어야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치수가 또 약간 실수로 또 정확하게 안 나오고 약간 더 깎게 되면은 이제 뭐 헐렁헐렁하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면 어, 예. 그래서 CNC를 또 왜 번외로 말씀을 드리면 CNC를 장비를 제어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어하려면 G코드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캠을 이용을 해서. 근데 보통 산업용어로는 환학이라는 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환학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 CNC 장비에 모터가 있습니다. 서브모터, AC 서브모터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거. 근데 이게 정확한 위치로 가게끔 제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얘가 만약에 사람이 있는데 정확한 위치에 딱 그 전에 멈춰야 되는데, 뭐 그냥 지나가쳐서 사람을 쳤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계산해주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컨트롤러를. 그래서 이게 산업용 로봇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동일한 자동차 같은 경우 이렇게 뭐 어떤 자동차 샤시에 용접을 한다 할 때 동일한 위치에 계속 용접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러가 필요하죠. 그걸 하는 업체인데, 이게 환학이라고, 그래서 로봇 쪽으로도 많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 산업용으로는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산업용에는 연관되는 게 뭐 제어 쪽이죠. 제어 쪽 공합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기전자 이렇게 많이 뭉쳐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그쪽으로 또 많이 배워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산업용으로 쓰시는 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목재 가공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공장식으로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많이 공방 같은 거 목재 공방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죠. 원래 또 외국에서 목조 건물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키 홀더를 깎을 수도 있고 그래서 키를 여기다가 이렇게 열쇠를 걸어 가지고 여기다 홈이 있어서 끼울 수도 있고 이게 바로 2.5D 캠입니다. 2.5D가 3D하고 무슨 차이냐? 2.5D는 여기 보시면은 보통 장비가 있으면 정면을 기준으로 위가 Z축 방향이고 그 다음에 우측 그러니까 가로가 X 방향이고 이 앞쪽이 Y 방향으로 있습니다. 2.5D 같은 경우는 메이커캠이 2.5D라고 말씀드렸죠. 2.5D 같은 경우는 이런 재료를 이렇게 딱 해놓으면 이 상단부를 Z0으로 합니다. 그리고 공구를 마이너스 몇으로 가겠다. 여기서 마이너스 1로 했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캠으로 해놓으면 계산하면 이 방향으로만 쭉 가게 됩니다. 나중에 홈이 생기겠죠. 공구가 지나가는 홈. 그게 2.5D입니다. 근데 3D 같은 경우는 틀린 게 Z 방향이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0.5가 아니라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3D가 됩니다. 그래서 3D가 되기 때문에 이 곡면 가공도 X 방향, Y 방향 움직이면서 Z가 움직이기 때문에 곡면으로 가공이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3D입니다. 2.5D와 3D의 차이는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메이커캠을 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냐, 보통 캠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비쌉니다. 메이커캠이라 마스터캠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파워밀이라든가 아니면은 카티아나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캠이 있는데 그 캠이 산업용으로 쓰이는 거는 굉장히 비쌉니다. 정확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몇천만 원 가는 것까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경우는 보통 집에서 사용하는 목재라든가 아니면 이런 아크릴, 플라스틱 같은 거 정도로 가공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치수가 아주 0.0001%까지 1mm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은 비싼 거를 살 필요가 없어요. 더욱이나 메이커 캠은 무료입니다. 메이커 캠으로도 제가 실제로 가공을 해보니까 거의 웬만한 거는 다 된다. 2.5D로. 그렇기 때문에 또 배우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사용하기도 쉽고 그래서 굳이 경차로 부산까지 갈 일을 중형차나 대형차로 사서 부산까지 가셔야겠다는 분을 제하고는 메이커캠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무료캠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사용해 본 결과로는 다른 거에 비해서 기능이 괜찮습니다. 드릴도 되고 탭 여러 가지 됩니다. 탭 같은 경우는 따로 코드를 배워서 수정을 하시면 충분히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탭이라는 건 나사 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메이커캠 강의문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두 강의가 추가가 됐는데 하나는 실제적으로 외국에서 가공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요즘에는 CNC에도 중국산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저렴하게 구매를 했는데 마하3랑 연결을 해서 마하3라는 게 아까 환학이라는 거 보였죠? 그것도 마하3라는 것도 어차피 그 컨트롤러입니다. 그 연결을 해서 실질적으로 가공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마3가 무엇이냐 보면은 여기 인터넷에 마3라고 치면 원래 뭐 마크3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보통 마3라고 합니다. 마3라고 여기 가시면은 마 마서포트.com 해가지고 여기 가시면 여기 소프트웨어 앤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마3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거는 데모 버전은 무료입니다. 데모 버전은 무료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마3가 있고 마3 버전이 있습니다. 이걸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공을 해보시지 않으시더라도 메이커 캠을 배우신 다음에 보통 여기 지금 메이커 캠을 배우신 다음에 테스트 해 보셔도 돼요. 시뮬레이션 컴퓨터로. 지금 여기서 보면 단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이커 캠은 SVG 파일 기반입니다. 그래서 리브레 캐드라고 그 무료 캐드가 있어요.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리브레 캐드하고 이쪽으로 SVG 파일로 저장할 수 있게끔 변환해서 저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저장은 영문만 저장이 되는 숫자나 영문만 저장 가능하고요. 한글로는 저장이 안 되는데 나중에 뭐 파일명을 변경하셔도 되고요. 한글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잉크스케이프를 쓰셔도 되고 잉크스케이프도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기능이 있는데 SVG 기능이 있고요. SVG 저장 일러스트를 사용하시는 분이나 또는 무료로 잉크스케이프를 사용하시겠다면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간략하게 메이커 캠을 보시면 아까 파일에서는 SVG 파일을 불러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디트 편집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뭐 언더가 있고 리더 카피 페이스트 그다음 스케일 셀렉티드 로테이트 셀렉티드 그다음에 스큐 셀렉티드 세퍼레이트 셀렉티드 셋 백그라운드 에디트 프레퍼런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서트로 가시면 서클이 있고요. 원을 그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타원을 엘립스를 그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렉탱글 사각형 그릴 수 있고 라운디드 된 렉탱글을 그릴 수가 있고 그 다음 폴리곤하고 그 다음 스타 이런 것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캠인데 프로파일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외부 내부 깎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켓 어떤 뭐, 단 면적을 깎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팔로우 패스 오퍼레이션 해가지고 어떤 곡선이 있으면 곡선만 따라가서 가공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고요. 드릴 오퍼레이션 구멍 뚫을 수 있는 거고 에디트 탭 투 셀렉티드에서 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CNC가 회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 재료가 마지막에 깎이면서 그 공구의 회전에 의해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손상이 될 수가 있는데 탭이라는 거는 옆에 이렇게 여분으로 이렇게 다리 브릿지를 만들어줍니다. 브릿지를 만들어주게 되면 그게 고정을 하고 있는 거죠. 붙어 있어서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살짝 뭐 커터칼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수분고를 이용해서 잘라주시면 쓸 수가 있고요. 그런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계산을 해서 그다음에 또 배치 모디파이는 이런 한 번에 이제 그 코드를 쭉 뽑아줄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 익스포트 G코드라는 거는 이렇게 작업된 코드를 오퍼레이션을 코드로 변환을 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아까 캠이 컴퓨터 에이디드 매니팩처링이라고 했죠. G코드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투패스는 일단 여기서 만들어서야 투패스가 보여집니다. 공구가 가는 경로죠. 그 다음에 네스팅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재료가 있으면
한 번에 재료를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서로 계산을 해서 몰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절약이 되는 거죠, 재료가. 보시면은 제가 왜 이 강의를 하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우측에 뭐 튜토리얼이라고 있어요. 튜토리얼이 있는데 보시면 이게 답니다. 이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만 딱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나머지 아까 제가 오퍼레이션에서 이런 기능이 있다,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 없어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강의 드리는 내용은 이 무료 캠 소프트웨어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나은 제품으로 가공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또 중국산 CNC가 많이 써지고 해서 뭐 국산이 있으면 좋은데 국산 쓰시면 좋은데 일단 여건이 안 되시는 분은 중국산을 쓰셔도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시고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메이커캠을 이용해서 어떤 걸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 한번 강의를 다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메이커캠 오프라인 버전으로 한번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고요. 사용 방법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한번 집에서 마스리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사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메이커캠으로 제가 구입한 중국산 CNC 조각기에 적용을 해봤는데 잘 됩니다. 잘 되는 거를 마지막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취직이나 아니면 창업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프리랜서라든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께서 다양한 재료로 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메이커캠 1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